그 다음 볼게요. 자,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1년, 2년, 이렇게 하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1일 날 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적금 문제는. 매년 초라고 나올 때가 있고, 매년 말이라고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11년 1월 1일 날 돈을 넣었어. 그러면 10년 동안 붓기로 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넣어. 대신 이제 이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러면 12번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1년에 돈을 한 번만 넣어. 그럼 1년 동안 돈이 붙어. 또 그 다음에 또 돈 넣고 이렇게. 자, 그러면 2011년 1월 1일 날 넣어서, 그럼 그 다음에는 2012년 1월 1일 날 넣고, 연초로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2013년 1월 1일 날 또 넣어. 쭉 넣어서 2010년이 될 때가 언제니? 2020년 1월 1일 날 마지막 10번째 넣는 거야. 근데 이때 찾지 않고요. 언제 찾아야 돼? 넣은 돈이 안에서 얘가 이자가 붙도록 숙성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2020년 12월 31일 날 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가 또 1년 됐죠. 이렇게 해서 매년 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매년 말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매년 말은 2011년 12월 31일 날 넣고 31일, 31일, 31일 해서 여기가 31일 날 넣어. 그럼 얘는 마지막 돈을 붓고 나서 걔가 1년 동안 숙성시키지 않고 내가 은행원한테 돈을 주자마자 은행원이 받아서 그동안 적립된 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다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넣은 돈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은행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죠. 말이 넣었든 언제 넣었든 마지막 넣은 걸로부터 1년 뒤에 돈을 찾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이니까 한 달 뒤에 돈을 찾게끔 돼 있어. 근데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초 매년 말이라고 바꿔놓는다. 매년 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 마지막에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자 붙는 게 좀 달라. 그래서 이게 공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 이따 얘기하고, 주로 이제 매년 초라고 나오겠죠. 그럼 매년 초라고 나오는 건 10번을 부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냥 만 단위 빼버리고 그냥 100자로 쓸게요. 100만 원 넣었어. 그럼 얘가 이자가 쭉 붙겠죠. 이자가 붙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수를 따지면 몇 년이 되는 거니? 여기까지가 9년이 되는 거야. 여기 9년 넣고, 얘가 횟수는 똑같지만 1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10년이 되는 거야. 얘가 10년이 되면, 아까 우리 복리 계산할 때 단위가 이자가 예금이 얼마나 붙지? 얘가 어떻게 쓰지? A 더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었죠. 얘가 지금 여기 100만 원 부었어. 그 다음 해 여기에 또 100만 원 집어넣을 거야. 또 여기도 100만 원 또 집어넣을 거라고. 쭉 해서 나중에 여기서 100만 원을 마지막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 여기는 100만 원을 10년 동안 예금처럼 한번 넣어놓고 묻어두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얘가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 100만 원 곱하기, 아까 우리 여기 공식 다시 쓸게요. A 1 플러스 R의 N제곱. 100만 원 곱하기 이율이, 연이율을 10%로 하자. 우리 계산하기 간단하게. 연이율 10%짜리가 되면 어떻게 되니? R이 10%인데 10%는 계산할 때 뭘로 써야죠? 10분의 1로 써야지. 0.1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소수로 많이 써. 계산하기 편하게. 0.1이야. 그럼 얘는 합쳐서 얼마가 되니? 1 더하기 0.1에 1.1이 돼요. N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항상 외우려면 힘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냥 얘를 갖다가 곱하기 1.1의 N제곱 이렇게 외워버리자.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에 백화점 그 세일할 때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그런 거 우리 같이 했었나? 내가 중3 때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백화점에서 20% 세일하면 그걸
그렇죠. 100에서 1 빼기 0.2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80으로 해버려야지. 0.8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원금에 20%의 이윤을 붙였어 내가. 그러면 100분의 120이라고 우리 계산했다고. 그걸 갖다가 다시 소수로 바꾸면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1 더하기 0.2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바로 1.1 바로 써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됐어. 여기 얘는 이렇게 됐어. 1.1의 n제곱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몇 년 동안 묵혀두는 거야? 9년을 예금시키는 거죠. 9년 동안 안에 숙성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 얘는 얼마가 됐어? 100 곱하기 1.1에 여기 n제곱이 아니라 우리 10년이었으니까 여기 10제곱이 되는 거야. 10제곱. 여기는 9제곱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쭉 와가지고 100 곱하기 1.1에 8제곱 되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 와서 100 곱하기 1.1에 1제곱이겠죠? 얘는 1년 동안 묵혀뒀으니까. 그러면 내가 받는 돈은 어떻게 돼? 요걸 다 합치기만 하면 되겠죠. 다 합치면 되는데, 자, 이 합치는 공식이 뭐냐 하면요. R분의 A, R 플러스 1 하고, 거기다가 R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책에 보면 공식이 이렇게 돼 있니? 책에 지금 145쪽에 박스, 밑에 있는 박스에 여기 왜 제곱을 해놨냐? 여기 n제곱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공식을 외워야 되겠냐 하면 공식이 우리가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난 이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 이 공식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원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R-1분의 A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로 이렇게 외웠었죠. 얘를 다 합치면 뭐가 돼? 얘를 다 합치면 얘를 다 합치면 내가 마지막에 받는 돈인데 그 받는 돈 원리 합계야. 원리 합계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게 뭐와 같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마지막 항이야. 항이 전체 몇 개야? 10개. 10개의 항을 다 더할 때 첫 번째 항이 이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뭐가 되니? 1.1이 되는 거죠. A는 100 곱하기 1.1이 되고 공비 R은 1.1이 돼요.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리는 거지. 자, 다시요. 다시 할게. 얘 여기 지금 원금이니까 원금을 A라고 쓰고 자, 그러면 A 1 플러스 R 얘가 R이 아니라 저기 1.1인데 자, 제일 첫 항이 뭐가 되니? 제일 첫 항 이거 되는 거 맞니? 처음에 넣은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A라고 잡으면 거기다가 1 플러스 R을 한 게 첫 번째 항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공비는 뭐가 되는 거지? 공비가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1.1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공비라고. 요거 이해됐니? 공비가 1.1이야. 그 첫째 항이 이거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니? 위에다 다시 쓸게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을게. R이 뭐야? R이 이거죠.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얘 집어넣을게. 여기 대신가 요걸 집어넣을게요. A 1 플러스 R 집어넣고 여기는 R이 아까 R 플러스 1이었죠. 이렇게 되겠니? 지금 얘를 해보니까 얘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요 R 요건 바뀌었는데 얘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에다가 이걸 외우지 말고 이 공식에다 그냥 넣자는 거지. 넣는데 대신에 첫 번째 항이 바뀌었어. 첫 번째 항이 A가 아니라 A 1 플러스 R이에요. 이거 바뀌고 공비도 그냥 단순히 R이 아니라 R 플러스 1이었어요. 공비도 바뀌고 첫 번째 항이 바뀌어서 걔네들 대입하니까 얘가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막 내가 딸딸딸딸 막 외우면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 못 외워. 외우기 힘드니까 외우지 말고 이 원리를 생각하자. 첫 번째 항은 A에다가 요만큼,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바뀌고 공비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 요것만 기억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요번에는 그럼 매년 말로 해볼게요. 매년 말. 매년 말로 하면 11년 12월 31일 날 돈 집어넣고 여기 12월 31일 날 돈 집어넣고 여기도 12월 31일 날 돈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이거 없어져야지. 여기 12월 31일 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딱딱딱딱 또 넣어놓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얘는 마지막 날 여기다 돈 집어넣자마자 은행원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100만 원이죠. 이자가 안 붙었어. 얘는 그냥 100만 원이야. 이해됐지? 희상이 이해됐죠? 100만 원이야. 그렇다면 얘는 지금 몇 년 묵었어? 9년밖에 안 됐어요. 얘 9년밖에 안 됐어. 얘 9년 됐어요. 얘는 8년 됐고 얘는 7년 됐어. 쭉 내려와서 얘는 아까 1년 됐어야 되는데 1년이 안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년이 더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된다? 뭐가 달라져?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A1 플러스 R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항이 A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간 똑같아. 이 항이 몇 개? 10개. 10개는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공비는 또 어떻게 돼? 공비도 R 플러스 1인 건 똑같아요. 1.1이 공비니까. 1.1이 공비. 요거 공비는 똑같은데 첫 번째 항이 바뀌었죠. 자, 그럼 다시 여기다가 넣어보자, 한번.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은 A니까 그냥 놔두고, 여기만 R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요. R 대신에 R 플러스 1 집어넣고, 여기는 A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R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쓰고.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니? 145쪽에 밑에 거. 밑에 있는 애가 얘입니다. 공식 두 개가 외우면 한정없이 어려운 애인데 내가 외우지 말고 첫 번째 항과 공비만을 생각하자는 거죠. 처음에 매년 초라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비는 똑같이 계속 이만큼 늘어나. 그 다음에 저 매년 말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그냥 A가 되고 공비가 R 플러스 1이 되고. 요것만 생각해서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자는 거죠. 그럼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나오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그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내가 이따가 이제 숙제가 지금 오늘 147쪽부터 149쪽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147에서 149쪽까지 풀고 그리고 뒤에 가서 센에서 남은 거 저기 뭐였지? 등비수열 뒤에 조금 남은 거 있거든요. 등비수열 끝까지 좀 풀어주면 돼. 숙제가. 자, 근데 그거 풀 때 지금 원리학교 풀 때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 했던 요 과정대로 한 번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두 문제 나오거든? 두 문제를 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 물론 센에서 풀 때 지금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내가 물건을 사는데 12달 할부로 사는 문제가 나와. 근데 그거 잘 못 풀 거야.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좀 일단 고민 좀 해가지고 오면 되고 지금 요 과정을 한 번만 연습장에다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너희가 해보면 그 다음엔 정말 좀 쉬워져. 공식 안 외워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오늘은